자, 오늘은 제가 이름을 나중에 바꿔야 될 텐데 클로드 플러긴을 만든 거예요. 플러긴은 스킬, 그 다음에 뭐 훅, 그 다음에 뭐 레퍼런스 문서 이런 걸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빌드, 배포 이런 그런 단위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뭘 할 거냐면 처음엔 TDD를 잘하는 걸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 마음이 바뀐 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든 거를 이해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한 최근 3달 동안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구현이 중요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죠? AI 이전에는 구현이 제일 중요했어. 근데 AI가 나오니까 구현보다 검증이 중요하대. 근데 검증을 이제 AI가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다음에 그 이해를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대. 그 말은 동의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검증만 잘할 수 있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문제만 잘 설명했어. 이거랑 그런 것도 잘하는데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엔 더 잘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다음엔 설명 얘기가 나와요. 설명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브릭스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무슨 문제를 풀었어. 근데 결과 맞대. 근데 나는 바이브를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AI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 HTML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인 바이 라인 코드 리뷰를 모든 라인을 다 보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편한데 도저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AI가 코드 생성을 증폭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폭을 열심히 했는데 리뷰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더 이상 증폭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든 거야. 그렇다고 잘 이해도 못하는 코드를 배포해도 될까? 어, 고민이 들었는데 이게 데자뷰 같은 건데 한 2년 전, 1년 전쯤에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AI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래도 할래라고 해서 AI를 쓴 회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무서워하지 않고 쓴 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해서 AI를 못 쓰게 하던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 쓰게 해. 그러면 이 라인 바이 라인 리뷰의 문제도 이제 같을 것 같아요. 라인 바이 라인 리뷰를 하면 참 안전하고 다 좋은데 우리 생산성은 떨어질 거야. 근데 우리 옆에 다른 회사가 생산성이 쭉 좋아지는 게 보여. 그럼 우리는 끝까지 라인 바이 라인 리뷰를 하겠다고 고집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품질 게이트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퀄리티 게이트. 그러니까 뭐 계획을 작성했으면 절대적 리뷰를 하고 뭐 코드를 테스트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요번에 이 플러긴 만드는 걸 하면서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코드를 다 안 봐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던 볼트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내 옵시디안 문서를 벡터 색인해서 해는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번씩 문제를 일으켜. 예를 들면 내가 스케줄러를 돌려가지고 하루에 한 번 증분 색인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풀 색인을 다시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색인을 돌다가 프로세서가 비정상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고스티 터미널이 메모리를 32기가를 가지고 있어. 내 메모리가 32기가인데. 그러고 잡이 실행이 안 되고 멈춰 있어. 그러면 내 노트북은 굉장히 느려져 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아씨 바이블에서 그런가 봐 그랬는데 하나하나씩 고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근데 지금 이거는 크리티컬하지 않아. 그러니까 블라스트 레디우스 그러니까 폭발 반경이 크지 않아. 그냥 나만 좀 불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단 말이지. 프로덕션 개발도 이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막 찍어내는데 내가 정말 나만 코드 라인 바이 라인 단위로 다 이해하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처럼.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누가 이거 어떤 사람이 되게 한 말이죠. 그 이 말.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서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 창시자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파도, 이런 거를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없다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들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로 이제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헤일이 와. 헤일이 오기로 돼 있어. 기상청에서 내일 헤일이 온대. 그러면 그 헤일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헤일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AI로 찍어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다 리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마 파도에 먹힐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보니까 SDD 뭐 그랬는데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얘기했는데 이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처음에 스펙을 만든 다음에 스펙을 변경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구현을 하면서 뭔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거나 스펙 에저 소스 해가지고 스펙을 항상 변경해야 돼 그러면 너무 느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세 가지 속도의 TDD.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제일 빠른 하이, 그 다음 미드, 로우. 그러니까 로우는 뭐냐면 RGB, 그러니까 페일링 테스트 추가하고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하고 이거를 다 커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는 RGB가 하나의 커밋이야. 그 다음에 하이는 뭐냐면 테스트가 8개 있어야 이 기능 완료가 돼요. 근데 이 테스트 8개를 그냥 지가 쭉 그냥 다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나누면 어떨 때는 그 내가 로우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미드로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이로 해야 되더라. 이제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팩터링은 AI가 하는 거는 타이딩만 한다. 타이딩. 타이딩은 뭐 리오더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뭐야 뭐 얼리 리턴 하는 거 이런 정도의 아주 기계적인 리팩토링만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는 시스템 와이드 리팩토링. 그러니까 여기다 뭐 디자인 패턴은 뭘 적용해? 아니면 여기가 지금 추상화 수준이 다르니까 분리해야 돼? 아니면 뭐 얘가 서로 관계없는 복잡도니까 분리해야 돼?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 거를 신뢰하지 못하게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겠고 기계가 이런 것까지 잘하지 않더라. 이런 걸 나눠서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게 커밋 단위로 나누면 뭐 그 커밋 단위로 봐도 되고 내가 커밋 단위로 안 봐도 기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그걸 빨리 이해할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새벽 3시에 문제가 발생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야. 그러면 기계한테 그 레포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에러 메시지도 알려주고. 그러면 기계가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서빌리티, 커밋 로그에 잘 남겨놓고 커밋을 잘 섞어놓지 않고 잘 분리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기계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내가 그 GMS 하는 분들한테 보여줬죠. 우리 내비게이션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한 번에 뭘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한 번에 뭘 해라. 그럼 뭔지 안다고. 근데
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퍽 나오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게 나눠 놓으면 저게 긴 거는 문제가 안 돼 이제. 기계가 보면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게 길어서 리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 번에 퍽 나오게 하면 모든 게 조합돼서 나오게 하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안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용은 이렇게 이 정도면 돼요. 그냥 소넷 5에 그냥 뭐 미디엄 에포트면은 돼요. 그러니까 토큰을 많이 안 먹어 저 정도면. 그러고 프로젝트를 크리에이트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을 다 미리 만들어놔도 되는데 안 만들어놔도 돼요. 안 만들어놔도 얘가 그 플러그인에서 실행하는 애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슬래시 tdd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그 딤도 돼 있는 문자로 뭐 제너럴인지 웹앱인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너럴은 그냥 알고리즘만 구현하는 거, 웹앱은 레스트로 구현하는 거를 디폴트로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패키지 네임하고 클래스 네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구현을 해요. 얘가. 그리고 요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이제 절차가 나와 있는 문서가 생성돼. 계속 순서대로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을 하게 돼요. 근데 플래닝을 할 때 뭐 자기가 미리 이렇게 좀 뭘 만들어 놓으면 좋아, 문서를. 근데 나중에 이 문서 만드는 것도 스킬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뭐 하는 거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야. 계산 규칙이 장바구니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런 걸 넣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넣어놨어. 요렇게 되면 얼마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얘한테 오케이만 하면 쭉쭉쭉쭉 지가 알아서 커밋하면서 가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음, 음. 처음에 이게 새로 생긴 거야. TDD 플랜 인풋이라는 거라면, 그러고 이걸 내가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AI가 나랑 인터뷰를 해. 뭐 하고 싶니? 뭐 할 거니? 뭐 장바구니에다가 넣으면은 총액 보여주는 걸 해. 근데 여기에다가 마일리지하고 쿠폰을 적용할 수 있고 배송비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엔 얘가 막 조합해서 그러면 쓸 땐 어떻게 할 거니? 뭐 0일 때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얘랑 사이클을 돌면 어떤 문서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문서를 만들어서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제 바로바로 진행하는데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퀵컨버, 그러니까 BDD 스타일로 되어 있는 억셉턴스 테스트를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 문서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요구사항을 가지고 도메인 규칙하고 유저 스토리하고 조건부 유스 케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저 스토리는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유스 케이스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유저 스토리나 유스 케이스는 클래스 같은 거야. 근데 얘의 인스턴스 같은 게 뭐냐면 유저 스토리는 절킨 시나리오, 기분 웬 된으로 되어 있는 절킨 시나리오가 인스턴스인 거고 유스 케이스는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가 인스턴스인 거예요. 근데 유스 케이스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어. 근데 유저 스토리는 항상 필요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절킨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셋업을 해요. 절킨 시나리오에 이제 인스턴스 다 하는 걸 만들고 일단은 펜딩을 해갖고 아무것도 안 돌게 만들어 놓고 얘를 펜딩을 하나씩 없애면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킨 시나리오만 가지고 안 되는 미세한 영역은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이런 테스트를 정의하는 데 그 가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워킹 스켈리턴을 만들어. 워킹 스켈리턴은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리얼을 쓰는 거죠. 리얼을 써서 되는 걸 뭐 그 인프라 환경이 잘 됐나 보는 거야. 워킹 스켈리턴 워킹 스켈리턴을 만드는 이유는 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팅, 인프라 세팅이랑 비즈니스 로직하고 검증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는 동작 가능한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했어 라는 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워킹 스켈리턴을 구현할 때는 비즈니스 로직은 안 넣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트 이거를 할 때 워킹 스켈리턴은 카트 아이디로 DB에서 읽어서 걔가 잘 읽혀지나만 봐. 근데 그런 비즈니스 로직은 없어. 근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되기 때문에 워킹 스켈리턴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구현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RGB 사이클을 아까 말한 세 가지 스피드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유저 스토리는 뭐 이거는 도메인 규칙 이제 요구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 얘가 정리를 한 거고 쭉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 유저 스토리는 이렇게 생긴 거지. 장바구니 결제 금액 확인하는 유저 스토리가 있고 장바구니에 있는 거를 주문으로 전환하는 유저 스토리가 있는데 장바구니의 결제 금액을 확인하는 유저 스토리 보면 애저 누구누구로서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고객으로서 나는 쿠폰과 마일리지를 적용한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싶어. 무엇을 원해? 왜? 결제 전에 실제로 얼마를 내가 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요 세 문단어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뭐 인베스트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게 잘 맞나 이런 걸 보는 거고 되게 단순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절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킨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상품 합계 쿠폰 마일리지 이걸 정해서 금액을 만든다. 이게 유저 스토리 1에 대한 건데 시나리오를 보면 이 각각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 조건에 대해서 쿠폰 마일리지 적용하고 최종 결제 금액을 이제 보는데 기분 뭐 이렇게 쭉쭉쭉 썼잖아요. 그러면 얘가 스텝스라는 파일이 생겨. 여기에 스텝스라는 게 생겨갖고 여기 지금 보면은 기분 장바구니가 비어 있다 이런 기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장바구니가 비어 있다가 있어. 뭐 장바구니 비어 있고 상태가 액티브다 했더니 이거는 저 최종 결과물이라 그렇고 얘는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요 스텝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 스텝을 정의하는 요 문장을 만들고 그럴 때 뭘 하는지 이렇게 계속 구현을 해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사람이 안 하지. 기계가 하지. 근데 잘해.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를 실행하면 얘를 실행하면 되는데 OR 리스트 얘를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뭐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냥 우리가 유닛 테스트로 만든 것보다는 좀 가독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커버되고 어떤 경우가 누락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근데 얘를 보고 알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드라이버가 있어. 여기 보면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고 지금 얘는 아닌가? 얘는 그냥 시즈콜하네. 근데 이 드라이버를 뭐 레스트 클라이언트 콜 해가지고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좀 뭐랄까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보면은 이 앞에 여기 플래닝 할 때 있잖아요. 요까지만 내가 개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해. 그러면 끝까지 쭉 가요. 그러면 쭉 끝까지 간 걸 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만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워킹 스켈리터 만들고 P6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뭐 드라이버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되거든. 얘는 뭐가 바뀐 거지? 이런 식으로. 펜딩 뺐네? 그러면 얘는 이제 돌아갔고 검증이 됐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얘를 돌리기 위해서 스텝스를 뭐 이런 거를 만들었고, 장바구니가 비어있다. 결제 금액을 계산하면 최종 금액은 얼마다. 이런 걸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런 드라이버를 쓴 거고. 프로토콜 드라이버라고 전에 한번 설명해 줬죠, 그죠? 테스트를 DSL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고생하는 애. 이런 애를 쓰면은 되게 이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그냥 이거 기본 웬 댕인데 사실은 그냥 다 엔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사람 보기 좋으라고 기분 낸단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다 댄댄댄 해도 되고 다 기분 해도 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의미가 되잖아. 예를 들면 최종 결제 금액이 0원이야. 장바구니가 비어 있어. 결제 금액이 계산하면 최종 금액은 0원이다. 또 여기는 재고가 충분하면 주문을 전환된다. 결제가 재고가 10개야. 그리고 액티브인 상품 2개를 담았어. 장바구니 주문을 전하면 주문이 생성돼. 오더 크리에이티드고 이제 재고가 8개로 바뀌어. 이런 조건들을 여기다 다 나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는 코드를 생성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더 이 그 테스트만 잘 짜면 스펙만 잘 짜면 결과물 코드를 안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것 같고 커밋을 좀 아까 보여준 신호등 마냥 좀 잘게 나누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할 때도 쉽고 그걸 가지고 커밋 로그를 가지고 쭉 분석해서 나한테 설명해 줘 라고 해도 잘 될 것 같고 해보진 않았는데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얘는 AI는 보는 양이 하나에 많은 양을 보여주던 잘게 나눠서 여러 개로 많은 양을 보여주던 얘는 신경 안 쓰잖아. 사람은 너무 잘게 많이 나눠주면 짜증내고 또 너무 크게 적게 보여줘도 짜증을 내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짧게 나눠주는 게 얘가 이해하는 데도 좋을 거라고. 그래서 뭐 여기 뭐 나머지는 이렇게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제너럴로 하면은 요구사항을 만들고 절킨 시나리오 만들고 유닛 테스트 만들고 그냥 구현하고 그다음에 웹앱인 경우에는 절킨 인스테스트 셋업을 하는데 피처 러너 프로토콜 드라이버 구현하고 워킹 스켈리턴 만들고 워킹 스켈리턴이 여긴 없고 여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그냥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JPA 리파지토리도 이제 인메모리 구현체랑 JPA랑 JPA를 이용하는 구현체랑 다 따로 이렇게 만들게.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이거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여긴 됐고 두 번째가 LA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나오냐? 이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딴 데 가서 보면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뭐 추가했냐면은 하드닝 레이어라고 하요. 하드닝. 그래갖고 뮤테이션, 크랩, 그 다음에 드라이 이런 거 준수하는지 보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HTML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게 했어요. 그래서 얘를 TDD라고 하면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드는데 얘를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을 참조해서 템플릿 문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인풋을 하면 얘한테 넘길 원천 문서를 질의응답으로 점진적으로 작성해서 범위, 도메인 규칙, 예제 이런 거를 채워준다. 사용법은 이렇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게 HTML로 나오는 거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요 보라색은 플래닝 단계고
초록색은 익스큐션 단계고, 그 다음에 얘는 정본이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 툴킷은 여기 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설치한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어. 인텐션 리빌링 네임으로 이거를 변수명을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이 변수명을 인텐션 리빌링하게 변경해줘. 그냥 개똥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코드 블락에 대고 이 스킬로 변경해줘. 그러면 그 왜 네임 에저 프로세스 뭐 그거 전에 우리 그 내가 공유했었잖아요. 그 기법을 내가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지까지 많이 공유했던 내용들을 옵시디아 문서로 만들어 놓고 그 옵시디아 문서들을 AI가 검색해서 스킬이나 레퍼런스에 넣게 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스페셜 케이스를 인트로듀스 하는 걸 만들어줘. 리프터 컨디셔널 해줘. 뭐 리플레이스 컨디셔널 위 폴리미픽을 해줘. 뭐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넣어놨거든. 근데 이걸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짜도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아, 이런 걸 적용했어야 되는데 누락시켰네. 이럴 때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쩔 때 나도 깜빡하고 뭘 패스한다거나 뭘 빠뜨려. 시작을 이상한 데서 해.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하면은 그런 걸 좀 지키기가 용이해지. 한 가지 이제 좀 느려서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좀 해보고 많이 느린 것 같으면 그냥 플러그인 설치만 하고 안 써도 괜찮아. 왜냐면 얘가 알아서 갑자기 한 번씩 튀어나와서 도와줘. 스킬로 다 돼 있으니까 스킬 그 인보케이션 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얘가 튀어나와서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여기 저기 뭐야 여기 뭐 그립 요 앞에 뭐야 요 로봇 같이 생긴 머리 있는 애 얘는 에이전트야. TDD 스켈리턴 빌더가 있고 얘는 오프스로 돌고 TDD 억셉턴스 빌더가 있고 얘는 소넷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만들었을 때 스킬만 주로 있었고 에이전트는 RGB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에이전트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그 저번에 왜 내가 공유했던 하네스 엔지니어링 위드 클로드 코드 그 책 있잖아요. 황민호님이 작성한 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반영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책을 PDF로 주고 여기 있는 절차에 맞게 변경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많이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이전트가 제일 중요하거든. 에이전트가 스킬을 사용을 해. 에이전트가 스킬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스킬은 따로 있어. 오케스트레이션 스킬이 에이전트나 스킬을 호출하면 얘들이 자율적으로 돌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시작점만 알면 돼. 시작점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다음에 뭐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다음에 뭐 하자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꽤 많은 절차가 있는데 얘가 알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 샘플로 돌려본 게 있는데 뭐 샘플을 돌리면서 뭐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에 메인 프로젝트이 로우 모드 RGB를 다 컴퓨터 따라간 거. 그 다음에 하이 모드하고 미드 모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하이 모드하고 미드 모드는 내가 아직 검증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이 모드하고 미드 모드는 어떻게 했냐면 잠자기 전에 야 하이 모드하고 미드 모드하고 각각 돌려서 브랜치 만들어서 PR까지 올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 로우 모드는 내가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는 거지. 여기서 이런 절차를 진행했어. 뭐 이런 것.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있는 코드들이 다 AI가 만든 거죠.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밸리데이션 로직 3개 있고 스탁 디덕트하고 그 다음에 오더 크리에이티드 상태로 변경하고 이 정도면 잘 짰지. 그지? 여기 맵인 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어. 안 봤어 코드를. 근데 볼 줄 알아야겠지.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팩토링 기법 있는 거는 책에 없는 기법들 많아.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유튜브 강연에 하나 설명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해놓은 거라 책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그거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리팩토링 기법이 뭔지 알면 자기가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보통 여지까지 할 때는 검증을 안 했어.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MS의 클로드 플러그인즈잖아요. 이 옆으로 가면 얘는 TDD 에이전트 베리파이어야. 그러니까 여기 자바 프로젝트가 있거든. 얘가 여기서 뭘 변경한 다음에 얘한테 시켜. 요번 주에 나온 팀웍스 클로드 코드 크로스 세션 메시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얘한테 야, 너 뭐 해? 내 지금 하드닝 레이어 넣었는데 너 하드닝 레이어 네가 검증해. 그러면 얘가 쭉 돌아. 그리고 얘가 다 돈 다음에 얘한테 잘 돌았어 이렇게 알려줘. 그래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재밌었어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다 만든 것만 있고 막 또 이걸 내가 사용을 안 해보니까 잘 도는지 안 도는지 따로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만들면서 얘한테 야 네가 검증해 이거. 내가 만든 거 잘 도는지 검증해. 그러면 뭐가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좀 보고. 이제 그런 거만 보는 거지. 코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문서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에이전트가 지금 이만큼 있단 말이야. 에이전트가 이만큼 있고, 에이전트가 레퍼런스 하는 문서가 있고, 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전체 레퍼런스 하는 것도 있고, 리팩토링 플러스죠. 그 다음에 스킬 이만큼 있다고. 이거를 다 받겠냐고. 이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지. 근데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면서 실제로 검증 프로젝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는지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겠지. 근데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거를 예를 들면 쓰면서 이런 거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줘서 PR을 올리면 그런 거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점점 좋아지겠지. 나 혼자 만들어도 이만큼은 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시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커밋이나 코드가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와. 내가 공부했던 거가 많이 반영돼서 나오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오니까 내가 읽고 이해하기도 좀 더 쉽고. 약간 코드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만든 코드는 이상하게 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약간 팀이 이런 걸 팀이 사용하면서 이걸 좀 개선을 계속 해나가면 팀의 코딩 스타일도 좀 비슷해지고 팀의 코드 퀄리티도 좀 비슷해지고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연을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돼. 해보면. 그러니까 래퍼가 2개거든요. 지금 진짜 그냥 요 MS100의 클라우드 플러긴스 얘가 있고 얘를 받아서 근데 얘는 받을 소스를 할 거면 모르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검증 프로젝트인데 이 커밋 몇 개 이렇게 참조해서 자기가 로컬에서 한번 해봐. 그냥 폴더 만들고 그냥 클로드 실행시킨 다음에 플러긴 바로 실행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음. 그래서 절킨 그 유저 스토리라는 거에 대한 이해, 요구사항을 빽빽하게 뭘 적어주면 거기엔 도메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도메인 지식. 근데 실제로 사용자한테 의미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명세는 아니라고. 도메인 지식하고 기능 명세하고 다르다고. 기능 명세가 있는데 그 명세를 인스턴스화 한 게 절킨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절킨 시나리오가 다 돌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절킨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가 이 기능 명세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누락됐는지 이렇게 좀 보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얘가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누락되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내 경우는 플래닝 할 때는 페이블이나 오프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셉턴스 테스트부터 구현 들어가면 그때는 소넷 쓰고. 그림이 음, 그러면 평생한테 쉽게 되고 10번 정도 지금 음, 안 되는 거 음, 그런 적 있어. 나 이거 되게 쉽게 되고 스티븐한테 줘야 돼. 몇 번 내려가는 건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 근데 그게 되게 괜찮은 게 초반에 아이데이션 하는데 좀 노력을 들이면 그 뒤에 가서 고생을 덜 하고요. 근데 아이데이션을 대충 한 다음에 구현을 들어가면 빨리 구현은 되는데, 그 다음에 변경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블래스터 라디우스가 커져. 그러니까 변경 여파가 커져. 그러니까 점점 느려져. 그러고 요번에 예를 들면 지금 클로드 그 크로스 세션 메시징 같은 거를 나는 지금 플러긴하고 베리파이 하는 그 프로젝트하고 둘 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머큐리를 한다면 머큐리랑 머큐리 FE랑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전에 제가 뭐 ISMS 할 때 같으면 ISMS에서 뭐 팩맨, 토마스, 그 다음에 뭐 F, BO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다 여기 한 군데서만 문서를 관리하면서 여기서 플래닝을 하고 얘들한테 다 일을 시키고 그걸 여기서 받고 이렇게. 근데 꽤 빨라요. 안 느려. 그 메시지 전달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한번 이 두 개를 해보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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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되게 좋거든요. 어. 근데 사실 해보시면 음. 그런데 이번에는 LLM이 나왔으니까 이제 해볼 수 그러니까 뭐냐면 절기 스테이트먼트를 매일 쓰는 게 아니면 헷갈리고 잘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스텝 데피니션 그걸 구현을 내가 해야 되잖아. 뼈대를 만들어줘요. 큐컴버 뭐 플러그인이나 뭐 이런 거 돌리면 자바 파일에 뼈대는 나오는데 그 구현체가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그 구현체에 그 내가 얘한테 그 데이브 팔리가 얘기한 그 포 세파레이트 레이어 그래갖고 뭐 프로토콜 드라이버, DSL 뭐 그 문서를 학습을 시켰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드라이버라 그러면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HTTP 콜을 해도 큐컴버에서 HTTP로 호출하는 테스트도 그냥 코드 한 줄도 안 짜고 할 수 있다. 근데 코드를 굳이 꼭 얘한테 프롬프트를 시켜야 되냐? 그렇지 않지. 하다가 내가 고치는 게 빠를 것 같으면 고친 다음에 야 변경 내역 확인해봐 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메모리나 지가 뭐 관련된 문서나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래서 뭐 요번에 이거 하면서 배운 점, 레슨런 이런 거는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 이게 어떻게 다 이해할까? 어? 여러 사람이 배포한 거를 장애가 났을 때 나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책임도 잘 지고 싶은데 다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고. 그리고 다 보려고 해도 코드는 어느 정도 본다 그래도 그 도메인 맥락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기 힘든 게 많아. 근데 내가 데이터브릭스 할 때는 더 그렇거든. 효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전달하고, AI가 만들면 돌아가게만 한 다음에 전달해서 또 피드백 받고, 중간에 그냥 매개체 역할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죠,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도메인 로직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어쩌면 그런 게 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음. 자,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음. 지금 음. 우리 처음에 컴버 때라는 걸 좀 쓰다가 그렇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근데 그리고 스트에서 약간 그러니까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많이 하는 거. 콜 드라이버라는 게 가령 API 콜이라서 한 내부에서는 바깥으로 안 드러나게 아까 원선생님 잠깐 보여줬으니까 파트를 클리어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중장치가 거기다가 클라이언트를 쓰지 않는 거죠. 이거지, 이거. 테스트할 대상이 있으면 프로토콜 드라이버라는 거를 통해서 UI나 API나 뭐 익스터널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테스트 케이스들은 익스큐터블한 스펙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절킨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도메인 스페시픽한 랭귀지를 표현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거지. 웹사이트에 가서 타이틀이 뭔지 확인하고 이거 지금 아마 셀레니엄 같은 걸 텐데 이런 거를 좀 고투 페이지 이런 게 없죠 원래 셀레니엄은. 근데 그런 걸 만든 거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안 해놓으면 엄청 코드가 테스트에 기분. 그리고 이제 뭐 GMS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목하고 스톱 뭐 이런 애들 테스트 빌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서 공유해서 재활용하고 싶어 해. 근데 재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중복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아주 뾰족한 게 나오는 거야. 이 테스트에서만 잘 사용할 수 있는 뾰족한 스페시픽한 게 나오지.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할 수 있는 애를 만들면 얘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네, 이 개념은 저기 뭐야 저 책에 나오는 건데 되게 좋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내가 이따 PDF로 줄게요. 이 개념을 AI한테 주고 이거 준수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해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서 매번 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커밋을 잘게 나누고 많은 맥락을 넣어놔서 내가 이해하고 싶다면 항상 뭐 AI한테 물어봐서 이해를 얻든 아니면 커밋 단위로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고 내가 절킨 스테이트먼트만 보고도 절킨 시나리오만 보고도 아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뭐 배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제 생산성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배포를 하면 거기가 병목이 되니까. 근데 또 몰라 이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아 그게 아닌가 봐 이해해야 되나 봐. 근데 요번에 하면서는 좀 여지까지 본 테스트 중에 제일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뢰라든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이안 쿠퍼가 얘기한 게 그 빠르게 갈 건지 그냥 큰 덩어리로 빠르게 갈 건지 아니면 작은 덩어리로 천천히 갈지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확실성.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 다음에 그 변경 범위.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큰가. 얼마나 위험한 변경인가. 그래서 별로 안 위험해. 뭐 이거 장애나도 나만 고생하면 돼. 그런 거면 그냥 훅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장애나면 한 번마다 뭐 돈을 얼마씩 물어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훅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건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가장 느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거는 그 진화적 아키텍처에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는데 모든 걸 만족하는 솔루션을 만들려면 가장 복잡한 솔루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복잡한 솔루션이 필요한 하나의 도메인 업무는 없어. 제일 복잡한 것도 그만큼 복잡하진 않아. 제일 복잡한 게 한 70% 필요한데 다른 복잡한 애 때문에 이게 100% 복잡하게 되거든. 그리고 대부분 안 복잡한 애들은 투머치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하려고 하지 말고 TDD를 세 가지 방법을 하려고 한 것처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하네스나 이런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에이전트를 생각하고, 역할에 맞는 에이전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관장하는 오케스트레이터 를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AI가 해준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